내 손으로 옆구리를 아무리 찔러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를 다른 사람이 건드리는 순간 참을 수 없이 간지럽죠. 달라진 건 딱 하나, 그 손이 누구의 것이냐,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 차이를 0.1초 만에 알아챕니다. 대체 어떻게요? 이게 얼마나 오래된 수수께끼냐면 무려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뒤로 소크라테스와 베이컨, 갈릴레오, 데카르트, 다윈까지 인류 최고의 천재들이 이 사소해 보이는 질문에 매달렸죠. 무려 2000년을요. 그런데 그 답이 밝혀진 건 겨우 3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 손이라 익숙하니까 안 간지러운 거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익숙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 이유는 훨씬 이상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 뇌는 손이 움직이기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단순한 질문의 답은 결국 훨씬 큰 비밀로 이어집니다.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서부터가 세상인가 하는 비밀로요. 먼저 알아둘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간지럼이라 뭉뚱그리는 건 사실 전혀 다른 두 현상이에요. 하나는 크니스메시스, 깃털이나 실오라기가 피부를 스칠 때처럼 웃음 없이 그저 근질근질한 가벼운 감각이죠. 다른 하나는 가르갈레시스, 누군가 옆구리를 파고들 때 터지는 웃음과 발버둥이 따라오는 강한 간지럼입니다. 가벼운 쪽 크니스메시스는 일종의 경보장치예요. 피부 위를 기어가는 벌레나 거미를 털어내라고 진화가 심어둔 반사라서 혼자서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건 두 번째, 웃음이 터지는 가르갈레시스입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절대 혼자 만들어낼 수 없어요. 범인은 머리 뒤쪽에 자리 잡은 주먹만한 기관, 손해입니다. 손해가 하는 일은 예측이에요. 우리가 손을 움직이려 마음먹는 순간 운동신경은 그 명령의 복사본을 손해로 몰래 한 장 보냅니다. 그 복사본을 미리 받은 손해는 이 손이 저 자리에 닿으면 어떤 느낌일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에요. 예측한 그 감각을 실제로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볼륨을 줄여둡니다. 내 손이 만든 감각은 어차피 일어날 줄 알았던 일이라 내가 미리 힘을 빼두는 거죠. 반면 남의 손은 손해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감각은 볼륨이 줄지 않은 채 날 것 그대로 뇌에 도착하고 그게 웃음으로 터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과학자가 기막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측을 일부러 어긋나게 만들면 내가 나를 간지럽힐 수 있지 않을까? 2000년 무렵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의 세라 제인 블레이크 모어가 동료 데니얼 울퍼트, 크리스 프리스와 함께 이걸 실제로 실험했죠. 사람이 한 손으로 손잡이를 움직이면 로봇 팔이 그 움직임을 따라 반대쪽 손바닥을 문지르는 장치였습니다. 분명 자기가 움직이지만 손은 기계를 거쳐 닿는 셈이죠. 여기까지는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그 사이에 시간 지연을 넣기 시작했어요. 손잡이를 움직이고 0.1초 뒤, 다시 0.2초 뒤에 로봇이 문지르게 한 거죠. 그러자 거짓말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자극인데도 간지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길수록 더 간지러워했고 닿는 방향을 틀어도 결과는 같았죠. 어긋날수록 더 간지러웠던 겁니다.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 뇌가 그저 움직이는 동안 모든 감촉을 무디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니까요. 그런 거라면 지연을 줘도 계속 안 간지러워야 하잖아요. 뇌는 아주 구체적인 예측을 하고 현실이 그 예측과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만 감각을 지웁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자극을 더 이상 내 것으로 인정하지 않죠. 분명 자기 손이 만든 감각인데도 뇌에겐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 발 물러나면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우리 뇌는 세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장치가 아니에요. 매 순간 다음을 예측하는 기계죠. 자기가 만든 감각은 전부 미리 눌러둡니다. 그래야 정작 중요한 신호가 묻히지 않으니까요. 걸을 때마다 울리는 발소리, 말할 때마다 들리는 목소리가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들린다면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는 내가 만든 것을 음소거해요. 등 뒤에서 다가오는 낯선 발소리를 알아채기 위해서죠. 간지럼을 스스로 못 해오는 건 이 거대한 음소거 시스템의 아주 작은 부작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메커니즘은 밝혀졌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들은 아직 연구 중이거든요. 그중 하나, 왜 하필 목과 겨드랑이, 갈비뼈, 발바닥일까요? 팔꿈치나 정강이는 아무리 긁어도 간지럽지 않은데 말이죠. 이 자리들을 모아보면 섬뜩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급소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곳들이죠. 그래서 간지럼은 일종의 훈련입니다. 어린 새끼들이 장난스러운 몸싸움을 하면서 가장 약한 부위를 본능적으로 지키는 법을 연습하게 만드는 장치인 거죠. 실제로 우리는 간지럼을 당하면 웃으면서도 몸을 웅크려 그 부위를
감쌉니다. 웃음과 방어가 한 몸인 셈이에요. 게다가 이건 인간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신경과학자 야크 팡크세프가 쥐를 간지리는 실험을 했는데 쥐들이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 50kHz를 초음파로 찍찍거렸어요. 일종의 웃음이었죠. 게다가 그 쥐들은 간지리던 손을 더 해달라는 듯 쫓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쥐만이 아니에요. 침팬지도, 보노보도, 고릴라도, 오랑우탄도 간지리면 웃습니다. 우리의 웃음은 수백만 년 전 이 간지럼 반응에서 갈라져 나온 거죠. 부모가 아이를 간지리고 아이가 까르르 웃는 그 순간은 나는 너를 해치지 않는다는, 우리는 안전하다는 포유류가 공유하는 가장 오래된 신호인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오싹한 질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간지럽힐 수 있다면 그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이크 모어의 연구에 따르면 환청을 경험하거나 조현병을 겪는 일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간지럽힐 수 있어요. 이유가 섬뜩합니다. 이들의 뇌는 내가 만든 감각과 바깥에서 온 감각을 구분하는 바로 그 시스템이 흐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손이 만든 자극마저 남의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환청의 정체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자기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로 느끼는 것이니까요. 자기 간지럼을 탄다는 것과 머릿속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현상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간지럽히지 못한다는 건 우리 뇌가 이건 나이고 저건 세상이라는 경계를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어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간지럼을 못하는 건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아가 멀쩡히 작동한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인 거죠. 간지럼이 진짜로 다루는 건 감각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우리 뇌는 깨어있는 매 순간 보이지 않는 선을 긋습니다. 여기까지가 나, 여기서부터는 세상이라고요.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 내뱉는 말, 손이 닿는 모든 것에 이건 내가 한 것이라는 도장을 찍어 조용히 걸러내는 거죠. 간지럼은 그 선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바깥의 손이 그 선을 넘어 들어왔을 때에만 경보가 울리니까요.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을 간지려 자지러지게 웃게 만들 때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그건 단순히 피부가 간지러운 게 아니라 방금 내 경계 안으로 바깥에 누군가가 들어왔다고 내가 알리는 신호라는 걸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간지럽힐 수 없다는 그 사소한 무능력, 그거야말로 우리가 매 순간 또렷한 정신으로 나와 세상을 구분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